컴퓨터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e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현직 감독과 선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주먹구구식 정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면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랍 속에 잠자는 100원 동전들이 모여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스포츠계가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컴퓨터 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e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열린 한 스타크래프트 대회 인터넷 중계 영상입니다. 노란색 선수가 초반부터 상대편 기지를 공격하며 유리하게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병력을 잃더니 경기 시작 7분여 만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거 떡 하나로 좀 부족하나 싶어서 하나 더 먹으려고 본적 올라왔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경기는 노란색 선수가 2천만 원을 받고 일부러 진 승부조작 경기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혐의로 현직 프로구단 감독 31살 박모 씨와 선수 22살 최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경기는 올해 1월부터 모두 5경기. 브로커는 경기마다 선수에게 5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승부를 조작한 이유는 도박 때문으로 돈을 주고 선수를 매수한 브로커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해 배당을 챙겼습니다. 경기가 1대1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매수하면 경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검찰은 또 승부 조작에는 실패했지만 승부 조작을 지시한 26살 엄모 씨와 브로커 28살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책 25살 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먹구구식 정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사 대행업체 공사 비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예산 집행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닷새 동안 400여 개 기업체 50만 명이 방문해 해마다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억 9천만 원인 비용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진주시와 계약을 맺은 행사 대행업체는 전체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대형 임시천막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실제 설치 면적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 천막 사이 연결 통로는 9개가 아닌 6개에 불과했고 1,500개를 설치했다는 실내 조명 등도 실제로는 630여 개에 그쳤습니다. 부풀려진 공사 금액은 1억 1천여만 원. 2013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또 행사 잔여 수익금 배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부스 판매 수익금 등 6,400여만 원을 놓고 진주시와 행사 대행업체가 분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진주시의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고 수익금 정산 기준을 마련하라며 기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어쨌든 1억 1천만 원을 환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사 비용을 정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억 원 예산 투입과 주먹구구식 정산에 따른 행정 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가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소조선소는 물론 대형 조선소마저 사상 첫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면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이 공동관리하는 한 중형 조선소입니다. 이달 초부터 모든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감축 규모는 전체 직원의 20-30% 수준인 최다 200명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때 안 오면은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갑자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뭐 이야기는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인 3조 원대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 역시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55명이던 본사 임원을 42명으로 줄였고 이달 말까지 부장급 이상 사무직 30%, 400여 명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노조는 해양 플랜트 저가 수주와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부담 등으로 초래된 경영난을 근로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력 운용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본다라면 인력 재배치라든지 직무를 전환한다든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역할들은 회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달 전 직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선업계의 고강도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벌어졌는데요. 가을 야구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은혁 기자, 오늘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경기가 조금 전 끝이 났지만 2차전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뜨거운 응원의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1차전과 달리 NC가 타선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관중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 홈에서 첫 승리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초중반까지 양팀은 득점 없이 이어오다 8회 초 두산이 홈런으로 한 점 달아났지만 이내 NC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만천석, 관중은 10,000원이었습니다. NC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홈팬들은 가을 야구를 축제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창단 3년 만에 두 번째 가을 야구를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NC가 큰 경기에서의 부진을 씻어내고 이번에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NC 이번 가을 야구 두 번째인데 조금 더 힘내서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국 시리즈 진출을 두고 벌이는 두산과의 물러설 수 없는 3차전은 모레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마산 야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서랍 속에 잠자는 100원짜리 동전들이 모여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까지 이어져 연말까지는 5억 원의 모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100원 동전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KBS 창원, 창원 상공회의소,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캠페인은 동전 모금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캠페인은 그동안 이들 가정에 급식비 지원과 인재 양성, 여행 경비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창원의 한 대기업은 양궁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꿈을 펼치기 힘든 학생들에게 1,7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창원 지역 20여 개 기업들도 1억 원의 후원금을 조성해 소외되기 쉬운 아동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어떤 희망감, 자신감 이런 걸 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경남 전역에서 저금통 4만여 개가 모이고 기업 등의 참여도 확대되면 올해 목표액 5억 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랍 속 동전을 모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주변에 철강산업단지 조성을 불허한 창원시의 결정은 적합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창원철강협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철강협회는 지난 2011년 창원시가 신도시 조성지역과 산업단지 터가 가까워 민원이 우려된다며 허가를 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종자 조기 발견을 돕는 스마트폰 실종 경보 시스템을 김해에서 창원 등 경남 1급 경찰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이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신고를 받으면 실종자 사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설치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실종 사건 발생 때 경찰 인력만 투입하던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경남경찰은 지난 1월 이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해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각급 노조와 농민, 시민단체 등 경남 지역 61개 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도민대책위는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누리사업으로 경남교육청의 부담액은 2012년 715억 원에서 올해 2,872억 원으로 3배 정도 늘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재정 교부율도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안과 민주노총 요구안을 비교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는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경남 거리 곳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이 선택하는 국민투표를 오늘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해고 요건과 비정규직에 관한 정부안과 노동자 요구안 가운데 시민이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김해시 생림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공장 50제곱미터와 공장 안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듣고 연기를 봤다는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통영과 거제에서 선박 7척이 표류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통영시 용남면 인근 해상에서 66살 배모 씨가 탄 3톤 끝 세일링 요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출동한 통영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4.86톤급 연안자망어선이 표류하던 중 통영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15분쯤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 통발어선이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쌍값에 땅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속여 부동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 37살 황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매매 관련 문의글을 게시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 매매에 필요한 감정평가서의 발급 수수료를 입금해달라며 30여 명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